자, 맨날 하던 부분을 잠깐 볼까요, 여러분? 자, Q가 있으면 주위에 뭐가 생기죠, 여러분? Q가 있으면 주위에 전기장이 생기죠, 그죠? 전기장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전기장이 그 공간에 전기장이 있는 거 어떻게 알아요? 다른 전화를 들고 와서 이렇게 했더니 힘을 느끼면 전기장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죠? 그러면 이 전기장을 이 플럭스라는 단위로 이렇게 해서 얘를 다 더하면 어떤 공간에 플럭스를 다 더하면 이 안에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얘가 플럭스를 다 더하면 뭐가 나오죠? Q가 나오죠. 원래 소스 파트에서는 Q가 이렇게 딱 나옵니다. 자, 자기장이 있습니다. 자기장은 뭐에서 전류소가 있죠, 그죠? 자, 전류소가 있어요. 전류소가 있으면 주기 뭐가 생깁니까? 자기장이 생기죠, 그죠? 자, 자기장 생기는데 자기장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이 전류소를 가져와서 힘을 느끼면 알죠, 그죠? 힘에 해당되는 거는 H입니까? H가 아니고 이 B 필드가 이제 힘에 E 필드 다른데 B 필드가 힘에 이제 인데 I DL을 들고 왔을 때 이걸 I 프라임으로 할까요? I DL을 들고 왔을 때 이게 이제 힘을 느끼면 B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래 여기 보면 이 B를 가지고 얘를 다 합하면 어떻게 돼요? 얘를 다 합하면 B 필드를 다 더하면 얘는 N과 S가 항상 같이 있기 때문에 차지와 달리 얘는 다 합한 거는 0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쉽게도 자기장은 한 개에 대한 성분이 아니라 얘가 들어오고 나오고가 항상 있기 때문에 이제 토탈 요 B 필드에 대한 플럭스의 합은 0이다라고 기술되거든요. 여러분 여기 H는 그 무슨 법칙에 따라서 식이 주어져요? BO 4발의 법칙에 따라서 4,8분의 1에 I의 DL 프라임에 곱하기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에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의 삼성 이래 됐었죠, 그죠? H. 그리고 이 필드는 여러분 뭐 했었습니까? 이 필드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Q에 얘는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의 삼성분의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이래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얘가 지금 여기서 수식으로 주어져 있는 요게 하고 이렇게 거리에 대한 소스 파트하고 우리가 알고 싶은 필드 포인트가 나타나는 게 같습니다. 같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소스 파트가 여기 위에 있고 그다음 Q가 소스 파트고 앞에 계수는 4파이분의 1이고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Q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그렇게 해서 이제 얘는 쿨럼 법칙이고 쿨럼스 로고 얘는 비오 사바르트 법칙이었죠, 그죠? 비오 사바르트 법칙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비오 사바르트 법칙이 있으면 이제 구할 때 유한한 전류소에 대해서 임의의 점에서 이 자기장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거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각각 요거를 이제 DL 프라임이라고 해서 요 위치마다 이제 요 포인트하고 R 프라임하고 R 벡터로 생각해서 이제 이런 H 필드를 구하는 거나 E 필드를 구하는 거나 다 소스가 어디에 있느냐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위치가 어디냐를 잘 정의를 해서 좌표측마다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렇게 그 우리가 자기장이 전기장보다 여러분 아마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아마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죠, 그죠? 전기장보다는 이게 덜 익숙해서 그런 거였는데요. 이 필드를 이제 보면 얘가 힘을 느끼기 때문에 한 바퀴 이 힘을 느끼면 에너지에 관계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한 바퀴 원 위치에서 한 바퀴 돌고 왔을 때 그 위치는 에너지 차원에서 계속 똑같기 때문에 이 필드에 대해서 한 바퀴 돌고 오면 이 필드의 DL은 0 이렇게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한 포인트에서 1, 2, 3, 4, 5 이렇게 했을 때 원래 전위로 되돌아온다가 이제 키리호프의
전압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전자기학에서는 요게 이 필드의 DL은 0 하는 게 키류법 전압 법칙이고 여러분 그 회로에서는 시그마 VI를 이렇게 다 더했는 게 0이다 라고 이제 정의를 하죠. 그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요거를 여기서부터 나온 게 뭐였냐면 벡터 아이덴티티로부터 컨서버티브 포스인 게 컬 E는 일렉트로스타틱인 경우에 컬 E는 0이다 라는 겁니다. 일렉트로스타틱인 경우는 0이다. 그럼 이게 이 필드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벡터 아이덴티티 따라서 마이너스의 그레디언트 스칼라 그레디언트로 잡아주면 편하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렉트릭 필드가 있으면 포텐셜로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고 이 포텐셜을 구하면 이 필드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걸 했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이 H가 우리가 암페어 법칙을 따르면 우리가 이제 인테그랄의 H 어떤 서킷에 대해서 한 바퀴 돌아온 게 이게 I였죠, 그죠? I였는데 여기서 이 스톡스 로에 따라서 컬 H는 J라는 식이 일렉트로스타틱스에서 식이 나왔었습니다. 이게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빈 공간에서는 전류가 없기 때문에 컬 H는 0이다라고 쓸 수가 있었는데 똑같이 컬 E는 0이다 위에서 컬 E는 0이다라고 했던 것처럼 컬 H 0이니까 여기서 H는 우리가 마이너스의 그레디언트 V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전류가 없는 경우. 그럼 이렇게 되면 V를 하면 되게 좋은데 이게 컬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에 관한 포텐셜과 구별하기 위해서 H 필드는 마이너스 그레디언트의 VM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우리가 이제 B 필드인 경우에 이 플럭스가 다 0이기 때문에 얘를 이제 다이버전스 티어렘에 따라서 다이버전스 B는 0이다라는 그런 그걸 구할 수 있었는데 이게 이제 여기 또 벡터 아이덴티티 때문에 어떤 이게 이제 B 필드는 마이너스 그레이드 컬에 플러스 컬에 A 이런 식으로 임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이버전스의 내적이고 외적이니까 서로 수직이거든요. 그래서 수직한 거를 내적으로 취하니까 0이 되죠. 컬 A를 놓고 이 A가 재미있게도 이제 벡터 포텐셜 쭉 유도를 하면 A가 뭐였냐면 4파이분의 뮤 제로의 I dl 프라임의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 벡터 포텐셜이 이렇게 정의되어서 얘를 계산을 하면 우리가 컬을 취하면 손쉽게 B 필드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했었죠, 그죠? 그걸 했었는데 요 A 벡터에 해당되는 게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에서는 V인데 이 V가 여러분 보면 어떻게 됐었냐면 4파이 입실론 제로분 1에 이게 로 V의 dV 프라임 그러니까 이게 차지 덴시티고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 이렇게 되어서 거리에 대한 의존성이 소스로부터 필드 포인트의 차이에 해당되는 것에 역수에 비례하고 다음에 위에는 차지 분포를 표현한 거죠, 그죠? 그래서 차지가 공간적으로 분포하면 이게 로 V의 dV 프라임이었고 이게 면에 존재하면 면에 이렇게 쫙 존재하면 로 S의 ds 프라임이었고 선에 존재하면 로 L의 dl 프라임이었습니다. 똑같은 거를 전류로 IDL 여기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면 I의 dl 프라임이었죠, 그죠? 요게 면을 이제 지나가면 이게 K의 dl 프라임, ds 프라임, K의 ds 프라임 면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볼륨에 대해서 이제 지나가면 여기에 베이 벡터 J 벡터로 해서 J 벡터의 dv 해서 J 벡터 쪽에 벡터 표시를 표현하고 K 벡터 쪽에 벡터를 표시하고 I는 dl 프라임의 벡터를 표현하고 ds하고 dv는 각각 스칼라량으로 이렇게 정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포텐셜이 이제 요 일렉트릭 필드에 대한 포텐셜과 벡터 필드에 대한 포텐셜을 구하면 E 필드하고 B 필드 다음에 이걸 다 구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질에 관한 영향은 이게 D 필드를 얘기할 때 입실론 R의 입실론 제로의 E다 이렇게 표현하고 얘는 입실론 제로 E의 폴라리제이션 P다 이렇게 해서 매질에 관한 성질에 이런 얘기를 했었고 자기장에 관한 것도 우리가 했었죠, 그죠? 여기 B 필드는 이제 뮤 제로의
H 플러스 M이다. 마그네타이제이션으로 폴라리제이션 들어갔던 것처럼 얘는 마그네타이제이션으로 들어갔고 이 마그네타이제이션을 선형에다가 가정을 해서 뮤 제로에 뮤 R에 H로 표현해서 뮤에 B하고 H가 서로 선형으로 비례하는 그런 관계를 D 필드가 입실론 제로에 입실론 R에 E 이렇게 관계처럼 서로 대칭적인 그런 관계를 우리가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요게 여러분 그 전기장과 자기장에 관한 부분이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C라고 얘기했는 것이 이제 우리 회로에서 나타나는 커패시턴스가 여기서 나타나고 이 커패시턴스 나타나고 L이란 게 바로 마그네틱 필드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 C하고 L이 이제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얘가 이제 곧 배울 시간에 대해서 변하기 시작하면 C와 L이 이제 합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C하고 L이 서로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C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떻게 쓰냐면 우리가 전체 에너지 일렉트릭 필드에 관한 에너지가 2분의 입실론 제로에 입실론의 E 제곱 이런 표현도 됐었고 2 입실론 분의 D 제곱도 있었죠, 그죠? 이것도 있었고 단위 부피당 에너지 돼 있었는데 요게 이제 그리고 2분의 1의 E의 D도 일렉트릭 필드에 관한 에너지였거든요. 단위 부피당. 그러니까 이제 줄 퍼 와트 퍼 메타 삼성. 줄이다. 줄 퍼 메타 삼성. 이렇게 됐는데요. 와트구나. 이게 와트. 줄입니다. 줄. 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마그네틱 필드에 관한 거는 이걸 비교해 보면 사실은 그냥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2분의 뮤의 H 필드하고 B 필드다. 오늘 배울 건데요. H 필드하고 B 필드인데 똑같이 대칭성을 보면 이게 B 필드가 뮤 H니까 2분의 뮤의 H 제곱이다. 이거는 2뮤분의 B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회로에서는 이제 이 일렉트릭 필드에 관한 거는 2분의 CV 제곱이다. 그다음에 코일에 있어서는 2분의 LI 제곱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C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코일에 감긴 에너지 자기장 에너지는 여기 L 값에다가 I 제곱으로 흐르는 전류 I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CV 제곱은 C에 대해서 V를 걸어줬을 때 2분의 CV 제곱이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공진 현상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얘가 L과 C를 이렇게 연결해주면 좋은 친구죠, 그죠? 서로 극과 극인 친구죠. 이게 이제 뭐냐면 커패시터는 전압이 빨라요, 전류가 빨라요? 전류가 빠르고 인덕터는 뭐가 빨라요? 전압이 빠르죠. 그러니까 서로 돈을 주고 빌려줄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서로 필요한 때가 다른 거죠. 필요한 때 달라서 여기에 보면 차지 Q가 이렇게 쫙 쌓여있을 때는 전류가 없고 얘는 전류의 성이 얘는 쌓아놓을 때 부자가 되는 거고 얘는 막 흐릴 때 부자가 되는 거거든요. 생각해보면 서로 그 좋은 게 좋은 친구가 되는 게 막 한번 쌓아놓으면 얘가 흐름을 쫙 만들어주면 자기장 에너지 들어가죠, 그죠? 반대편으로 쫙 가서 또 쌓이면 또 반대편을 보내고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전체 에너지가 보존되는 그런 상태인 거거든요.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하고 마그네틱 필드는 굉장히 친한 친구입니다. 친한 친구인데 여러분 전기전자공학부로 전자공학과 그랬을 때 너무 전기장만 배워요, 사실은. 너무 전기장만 배우는데 공평하게 배우는 데가 어디냐면 김문일 교수님이나 전상근 교수님이나 또 이재성 교수님이나 초고주파 쪽에 그 공간에서 그 통신 쪽에 우리 보통 피지컬 레이어라 그러거든요. 물리적으로 실제 가는 거를 이제 다루는 분야. 거기서는 얘를 굉장히 균형 있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뭐 굳이 선전하려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균형 감각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해서 내가 아는 것은 전기장까지만 배워가지고 자기장은 모르겠습니다. 이러기보다 뒤에 대칭성을 가지고 있으면 몰라도 때려 맞추는 그를 좀 가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마그네타이제이션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될 겁니다.
그 제가 그 온라인에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끊어진 부분이 이제 있는데요. 이제 끊어져서 이거를 아무래도 얘기를 조금 없는 사람들도 많고 해서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바운더리 컨디션에 관계되는 부분을 제가 한번 더 들었는 사람들은 이제 그냥 확인만 하고 안 들은 사람들은 이제 지금 배우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 여기서 그 우리가 매질이 1번 매질하고 2번 매질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돼 있을 때 어떤 그 장이 일렉트릭 필드에 관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배웠었거든요. 이렇게 간다 그랬을 때 얘가 이 필드다 그랬을 때 얘는 이 1번 매질하고 2번 매질에서 요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내는데 필요한 상수가 뭡니까, 여러분? 1번 매질에 뭐를 알면 돼요? 입실론을 알 필요 있죠, 그죠? 그 다음 2번 매질에 또 입실을 알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이 필드일 때는 우리가 입실론 1과 입실론 2다 이렇게 알아서 할 때 똑같이 했었는데 수직인 성분하고 이게 이제 수직인 성분하고 수평인 성분으로 이렇게 나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직인 성분과 수평인 성분이 있는데 얘 두 개 거동이 다른 거죠. 다른데 수직인 성분을 얘기할 때는 면이 굉장히 그 급격하게 불연속적으로 바뀌죠, 그죠, 여러분? 안경 끼고 있으면 안경에 렌즈가 있잖아요, 그죠? 렌즈가 있으면 바깥에는 공기고 여기는 유리잖아요, 그죠? 요즘 플라스틱도 많지만 급격히 바뀌죠, 그죠? 근데 이게 물 속에 들어가면 이게 물하고 습해서 도수가 안 맞죠, 그죠? 안 맞는데 이게 보통은 경계면이 급격히 변합니다. 굉장히 얇게 급격히 변하기 때문에 이 경계면을 우리가 굉장히 작은 요런 그 수직으로 가우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요 그 면을 따라서 탄젠 성분을 루프를 하나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여기는 우리가 어떤 한 바퀴 좀 봤을 때 바퀴 돌고 왔을 때 컬 E는 0이다라는 관계에서 한 바퀴 돌고 왔을 때 이 필드의 DL은 0이더라 라고 표현해서 여기서 나온 게 뭐였습니까, 여러분? 요 관계에서 나온 게 뭐였죠? 요 면을 이렇게 돌리는 거. 자, 이게 제가 확대를 할게요.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 요면 돌아가는 거. 이렇게 여기 갔다가 여기 오는 건 얘는 일렉트릭 필드 어떤 성분입니까? 요래 갔다가 요거는 무슨 성분이죠? 이게 안 보이는가? 여기 안에 무슨 성분이죠? 여기 이 필드에 탄젠 성분이죠, 그죠? 요 탄젠 성분 곱하기 길이. 이걸 갖다 얘는 줄어들 거기 때문에 이 필드하고 뒤에를 해보면 그 0이고 수직이고 그 다음에 여기를 해보면 이 필드하고 요 탄젠스 2번 매질의 탄젠 성분이죠. 근데 여기 한 바퀴 돌고 왔을 때 합치기 여기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밑에는 보면 부호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DL이 위엔 DL 방향이 오른쪽이고 아래쪽은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요 내적을 취한 거는 서로 위에가 플러스면 밑에는 마이너스죠, 그죠? 그러니까 E1 곱하기 E1T 이게 E1T의 델타 W 폭을 하면 반대는 E2T 델타 W가 바로 여기 루프인데 얘가 0이 되기 때문에 E의 1T는 E의 2T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탄젠 성분 따라해 볼래요? 전기장의 탄젠셜 성분은 연속이다. 이 경우는 언제 만족하는 거냐면 일렉트로스타틱 그러니까 이제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은 경우는 항상 만족합니다. 항상 만족해서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배우면 컬리가 바로 다음 시간에 배울 것 같은데 컬리는 사실은 마이너스 라운드 B 라운드 T로 시간에 대해서 의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해보면 이 경우에도 보면 이 면적이 이거는 이제 면적에 대해서 해보면 얘는 이게 변하더라도 사실은 0으로 가거든요. 이게 0으로 가기 때문에 이 시간에 변하는 경우도 사실은 0입니다. 제 말 좀 바꿨네요. 시간에 대해서 이거를 면적 다 더하면 0입니다. 이제 왜냐하면 예습을 좀 해볼까요? 컬 E는 라운드 B
라운드 t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얘를 이제 요 면에 대해서 요 동그라미 요 면에 대해서 해보면 컬 E가 요 S에 대해서 ds 한 거는 마이너스 라운드 t의 라운드에 이게 컬이 아니죠. B의 ds 이래 되죠. 그죠? B의 ds 이 앞에 컬이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이게 스톡스 디아미터 dl이 되어서 이렇게 되고 오른쪽은 요 에어리어의 면적인데 에어리어가 보면 높이가 이게 0으로 가까이 가면 에어리어가 의미가 없죠. 그죠? 그죠? 의미가 없으니까 얘를 B필드를 에어리어에서 더하더라도 시간에 대해서 변한다 하더라도 얘가 이제 에어를 0으로 가까이 가기 때문에 오른쪽은 0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필드의 탄력 성분은 항상 연속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 1t는 이 2t고 여기서 이제 수직 성분은 우리가 어떻게 얘기했었냐면 요 가우스 곡면을 생각해서 얘를 다 합한 것이 D 필드가 ds, SL을 다 합한 것이 이 안에 들어있는 뭡니까? 전하 Q잖아요. 그죠? 그래 Q니까 보면 수직 성분 그다음 수직 성분 보면 하나를 플러스를 잡으면 이래 잡 위로 향을 잡으면 밑에면은 요 에어리어는 항상 법선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서로 90도입니다. 그래서 D의 1n은 D1n-D2n은 속에 들어있는 Q인데 요 안에 자유전자가 없다고 자유전하가 없다 그러면 얘가 0이 됩니다. 0이 되면 D의 1n과 D의 2n은 연속이다 라는 걸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입실론의 1의 2의 1n은 입실론 2의 2의 2n 해서 보면 노멀 성분은 유전율에 관계되는 값이 있고 탄젠 성분은 그냥 같고 이렇게 일렉트릭 필드에서 나오거든요. 요게 이제 일렉트릭 필드에 대해서 여러분 배웠던 경계 조건인데 H가 되면 얘가 H다 혹은 B 필드다 되면 관계식이 사실은 똑같거든요. 보면 H에 대해서 여러분 컬 H는 J잖아요, 그죠? 그럼 컬이 J면 이거는 이필 컬 E는 무조건 합치면 0이었는데 컬 H는 J가 되면 결국 이 표면을 따라서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이 경우도 H 전류가 없으면 컬 H는 0이죠, 그죠? 그러면 요 속에 전류 흐름이 없다. 그러면 컬 H는 0이란 것이 결국 여기 뭐가 나오냐면 H가 0이란 것은 H의 1번 탄젠셜과 2번 탄 성분이 같다. 탄젠 성분이 같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B필드는 여기 이제 싹 더한 게 Q다 그런 건데 우리가 B필드는 다 더한 게 뭡니까 여러분? DS가 무조건 0이잖아요. 그죠? 무조건 0이니까 얘는 뭐 안에 차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항상 0이죠. 그죠? 0이니까 얘는 뭐가 나오냐면 B의 1n과 B의 2n은 항상 만족한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한번 1번 매질과 2번 매질 사이에 전하도 없고 전류가 없다면 탄젠 성분은 연속이고 B필드의 수직 성분이 연속이고 H필드의 수직 성분 D필드의 수직 성분이 연속이다. 예. 그래서 그걸 보면 어떤 경계 조건에 대해서 어떤 매질이 바뀌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 생각을 어떻게 되냐면 내가 안경을 끼고 있네. 안 끼고 있으면 요 계면을 지날 때 일렉트릭 필드 바깥에 있다가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 거? 여러분 알겠죠? 그죠? 알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보면 1번 매질하고 이 매질이 달라질 때 유전율이나 투자율이 같을 것 같습니까? 다를 것 같습니까? 다를 것 같잖아요. 그죠? 다르면 분명한 거는 1번 매질의 D필드의 D필드가 수직 성분이 연속이라는 얘기는 앞에 유전율이 계제되죠. 그죠? 유전율이 달라지면 수직 성분이 달라지죠. 근데 탄젠 성분은 같죠? 탄젠 성분은 같은 상태에서 수직 성분이 달라지면 일렉트릭 필드가 지나면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꺾인다는 거거든요.
꺾이고 자기장 관점에서는 이 자기장 관점에서는 자기장에 H 필드가 이 표면에 전류가 없다면 여기 안경이 있으면 안경에 여기에 그 표면을 전기 안 흐르죠, 그죠? 전기 안 흐르니까 여기서 H 필드는 이게 탄젠 성분 연석이고 B 필드의 노멀 성분은 같습니다. 항상 같으니까 이게 투자율이 다르다 그러면 또 자기장 어떻게 되겠습니까? 꺾이겠죠. 그래서 매질이 달라지는 이 경계 조건을 지날 때 일렉트릭 필드나 H 필드가 얘가 원래 진행하는 방향에 대해서 꺾이는 거는 항상 여러분이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계속 같다. 유리하고 진공하고 투자율이 많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이 안경 유리알이 투자율 뮤는 많이 비슷할까요? 다를까요? 많이 비슷하거든요. 많이 비슷해요. 예, 유리하고 물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한데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장은 경계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냥 쭉 그대로 이거는 뭐 물이 있지만 자기장은 잘 지나가고 또 소금물이 있어도 잘 지나갈 겁니다. 자기장은 그냥 이렇게 얘가 경계가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럴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전기장 관점에서는 이 유리하고 진공하고 유전율이 같을까 다를까요? 다르거든요. 다르니까 전기장은 이렇게 휘어질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에 안경 끼고 있잖아요, 그죠? 안경 끼고 있으면 이 안경의 역할은 전기장을 휘는 역할입니까? 자기장을 휘는 역할입니까? 전기장을 휘는 역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전기장과 그럼 전기장과 자기장이 둘 중에 전기장만 휘어도 얘가 빛이 휘어집니까? 얘기하는데 빛은 일렉트릭 필드하고 마이너스 필드가 서로 쌍이 되어서 같이 가는 존재다 보니까 자기장을 휘든 전기장을 휘든 얘는 같이 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경 렌즈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장을 휘어서 빛을 휘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바운더리 컨디션이고 조금 계산할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요 전류가 있는 경우를 제가 계산을 좀 하겠습니다. 이 경우를 이제 조금 계산을 하면 여기서 이거 조금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자, 1번과 2번 매질이 있을 때 이제 이런 루프를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커다랗게 이렇게 루프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위에 방향은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그다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아래는 이렇게 해야지 루프가 한 바퀴 도는데 A, B, C, D가 이렇게 돼요. 그 높이가 여기 델타 H로 이게 0으로 가게 합니다. 왜냐면 계면에 생각해 보면 그 다음에 이 폭은 델타 W 이렇게 다 되겠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전류가 이 표면에 흐르지 않으면 아까처럼 탄제 성분이 같은데 전류는 서피스를 따라서 흐를 수 있거든요. 여러분 번개 맞았을 제가 얘기했죠. 번개 맞았을 때 사람이 안 죽는 이유는 전류가 피부를 따라서 흘러서 심장을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거거든요. 대신에 팔을 중간을 지나면 팔에 신경이 다 전류가 휴즈가 터져서 이게 마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뭐 끔찍한 얘기지만 여기 보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경우를 보면 전류가 여기에 지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경우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전류가 흐르고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표면이니까 K의 벡터라는 것을 지면으로 들어가는 쪽에 벡터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 탄젠 성분을 얘기할 때 H의 DL이 암페어 법칙에 따라서 C가 얘가 I죠, 그죠? I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이게 지금 보면 전류가 흐르면 제가 루프를 전류 흐르는 오른손을 감았는 방향. 이게 이제 들어갔을 때 어디를 플러스로 잡는 거 잘 봐요. 전류를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 제가 돌릴 때 일부러 여기에 오른손이 감기는 방향으로 A, B, C, D를 일부러 정했구나 라는 걸 이해하면 되는데 요걸 돌면서
어떻게 되느냐면 이 첫 번째 위에 AB는 H에 여기 성분이 H의 1T입니다. 다음 여기는 H의 2T입니다. 그래서 이걸 비교해 보면 위에는 같은 방향이고 밑에는 반대 방향이죠. 밑에는 서로 반대 방향입니다. 얘는 파이 값이고 얘는 0이거든요. 각이. 그러니까 이제 요 위에 부분을 보면 H의 1T하고 요 폭 델타 W가 그냥 플러스고 아래는 H의 2T의 델타 W 이렇게 폭이 되거든요. 여기서는 전류 I는 요 폭 속에 이게 델타 W 됐을 때 단위 폭당 흘러가는 전류 값이 J입니다. 그래서 K입니다. K니까 K가 이게 단위가 암페어 퍼 메타거든요. 요 폭 길이당 전류 암페어이기 때문에 K의 델타 W가 얘가 I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결국 어떻게 나오냐면 아까는 탄일 성분이 연속이다 그랬는데 연속이 아닌 거죠. 아니고 보면 H1T-H2T가 K다라고 이제 돼 있는데 이거를 살짝 보면 H1T는 H2T 플러스 K다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당연한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H1T, H2T가 있는데 K2T가 있어요. 이쪽 2번 매질에서 자기장에 이 수평의 성분이 있어요, 여러분. 있는데 여기 표면을 딱 지나가는데 전류가 이 방향으로 이 지면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표면 전류가 있어요. 있으면 제가 오른쪽으로 감아 보면 오른쪽 감았을 때 이 손가락 밝히는 방향이 2T와 같은 방향이죠. 이렇게 감으면 같은 방향이죠, 그죠? 그러면 같은 방향이니까 여기 전류 때문에 여기에 더해지겠구나 라는 걸 그냥 결과 안 봐도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 H2T에다가 원래 2T 2번 매질에서의 탄젠셜 방향의 자기장 방향이 있는데 올 2번에서 1번 넘어갈 때 표면에 전류가 흐르면 이 전류에서 더해지잖아요, 그죠? 더해져서 이걸 딱 감싸고 같은 방향이니까 H1T에서는 이제 2T에다가 K를 딱 더하는 만큼 표면 전류 밀도로 하니까 H1T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해서 방향을 정하면 사실 다 됩니다. 다 되고 여기서 이제 H1T는 우리가 B는 mu H라는 걸 보면 이게 mu 1분의 B의 1T 마이너스 mu 2의 B의 2T가 바로 K다라는 것이 이제 여기 성립을 하는 거고 요게 이제 그다음 노멀 성분은 아까 했던 것처럼 B의 1는 B의 2N이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mu1의 H의 1 N은 mu2의 H의 2N 이런 관계 성립하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B하고 mu하고 다 정의되어 있으니까 이게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거를 이제 조금 본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이제 표현을 하냐면 H1T, H의 1T 얘를 어떻게 H1T 마이너스 H2T 얘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K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요거를 H1에 대해서 1번 매질에서 2번 매질로 갈 때 이 방향의 단위 벡터를 우리가 1번 계면에서 2번 계면 가는 요 면의 수직인 요거를 이제 우리가 어떤 단위 벡터로 AN 노멀인데 1에서 2로 가는 방향의 유니트 벡터를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정의를 하고 이 정의를 한 것에 대해서 K 벡터는 여러분 보면 이 지면에 들어가는 방향이잖아요, 그죠? 들어가는 방향이라서 가만히 보면 이제 이거를 이제 그림을 제가 다시 표현해 볼게요. 이걸 1, 2로 했을 때 방금 얘기했던 1에서 2로 가는 얘를 A의 노멀 성분인데 1에서 2로 가는 유니트 벡터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고 그럼 여기서 H 필드 따지면 H 필드 여기 H1이고 여기가
H2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탄젠 성분은 요 사이에 H1 성분하고 AN12 성분하고 각을 계면에 대해서 그걸 세타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이 세타에 대해서 이 H1 값을 뭐를 취한 게 요 탄젠 성분입니까? 코사인 세타잖아요. 그죠? H1의 코사인 세타입니다. 코사인 세타 1.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그럼 여기서 이제 H1과 AN12를 이제 H1과 얘를 AN12로 하게 되면 얘 사이에 각이 어떻게 됩니까? 각이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죠. 그죠? 그러면 이 각은 사인 세타, 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니까 크기가 H1의 크기 그다음 1 코사인 세타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탄젠셜 성분이 되는 거죠. 그죠? 성분이 되고 여기에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벡터 방향은 오른손으로 써서 H1에서 A를 하게 되면 지면에 들어가는 방향이 되는 거죠. 얘는 지면에 들어가는 방향인 지면 속 이렇게 요게 이제 지면 속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니까 H1T는 H2T는 이걸 한 건 K로 상해 보면 K가 지면 속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정의됐으니까 얘를 H1에 마이너스 H2에 곱하기 A의 N1에서 2 사이의 요 형태에서 K 벡터를 그냥 여기 지면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그냥 정리를 하게 되면 위에 H1T 마이너스 H2T는 K 값이다. 그 안에 사인 K 값이다. 라는 걸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게 여러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되는데 제가 이제 요거를 굴절이라는 개념을 이제 본다 그랬을 때 이제 표면에 이제 이거를 B 필드가 이렇게 B1이고 그다음 여기가 B2면 우리 굴절로 표현할 때는 얘기할 때 항상 이 면의 수직인 요 라인에 대해서 몇 도를 입사하느냐 그걸 우리 보통 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직에 대해서 이렇게 수직에 대해서 이 각이 요 위에가 세타 1 밑에 세타 2 이렇게 표현합니다. 입사각 반사할 때 그래 되니까 여기서 H의 탄제 성분이 K가 0이다라고 표현했을 때 H의 탄제 성분이 연속입니다. 1T H의 2T가 연속이고 그 다음에 노멀 성분 B의 노멀 성분은 같습니다. B의 1N은 B의 2N이다. 여기 이제 요 표면에 전류가 안 들을 때 얘기인데 그럼 여기서 H1T 요걸 B로 표현했으니까 B에 대해서 B1과 B2 표현했으니까 얘는 뭐가 되냐 위에는 뮤 1분의 B의 1T 뮤 2분의 B의 2T 요거를 식을 H에서 B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B 노멀 성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표현하게 되면 B1의 크기의 노멀 성분은 세타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어떤 값입니까? 요 값은 사인 세타입니까? 코사인 세타입니까? 여기 세타 1이니까 노멀 성분 코사인 세타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B의 1의 코사인 세타 1은 B의 2의 사인 세타 1입니다. 아니 제가 이걸 왜 사인으로 할까요? 코사인 세타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탄젠 성분은 지금 여기에 1t, 2t 된 탄젠 성분 여기서 세타 1이라고 했을 때 각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B1 곱하기 사인 세타 1 하면 탄젠 성분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μ1분의 B1의 사인 세타 1 B2분의 사인 세타 2 나누기 μ2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요걸 나눠주면 되겠죠, 그죠? 여기서부터 이거를 나눠주면 이제 탄젠트 세타가 나올 겁니다. 요 위에 거를 요 밑에 거를 위에 거로 나눠주면
탄젠트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게 그대로 나눠져 탄젠트 세타 1 나누기 뮤 1은 탄젠트 세타 2는 뮤 2가 되고 B1, B1, B2, B2는 각각 약분되죠. 약분되니까 뮤 1, 뮤 2가 되니까 결국 여기서 나온 거는 뭐냐면 얘를 이제 넘기면 여기서 뮤 1분의 뮤 2는 탄젠트 세타 2 탄젠트 세타 1 이렇게 됐겠죠. 자, 그럼 이게 여러분 이 결과 보면 투자율에 비례해서 그 각이 정의되죠, 그죠? 그럼 여기서 보면 경계를 지날 때 우리 경계를 지나요. 자, 이 결과를 이제 그냥 식을 외우지 않고 커지면 탄젠트가 커진다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자, 이렇게 입사를 해요. 자, 제가 이렇게 입사를 했어요, 이렇게 입사를 했는데 또 개별을 만났어요. 딱 만났더니 투자율이 높아졌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 면의 수직인 방향이 더 큰 방향으로 제가 꺾어서 이렇게 가야겠죠. 그죠? 빛 입장에서는 이래야 되겠죠. 그럼 이거를 직관적으로 봤을 때 자기장을 본다 그러면 자 계면을 봤을 때 자기장이 H입니다. 쭉 가다가 이렇게 됐어요. 1번, 2번 그랬을 때 가다가 이렇게 꺾였다는 얘기는 1번 매질의 투자율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더 크다. 그 다음에 이래 가다가 이래 꺾였어요. 그러면 1번 매질의 투자율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작다겠죠, 그죠? 자, 일렉트릭 필드는 여기서 이제 똑같이 해보면 이것도 직관적인 부분이니까 일렉트릭 필드는 아까 D의 1N과 D의 2N 그다음에 E의 1T는 E의 2T 이렇게 되니까 이거 지금 체크만 할게요. 그냥 보면 얘도 이제 수직에 대해서 그 세타를 생각해 보면 얘는 입실론 1의 E의 1의 얘는 노멀이니까 세타를 하게 되면 코사인 세타 1 입실론 2의 E2의 코사인 세타 2 여러분 했는 거지만 제가 비교를 위해서 하고 탄젠 성분은 E1의 사인 세타 1 E2의 사인 세타 똑같이 했습니다. 똑같이 하고 여기서부터 입실로 나눠졌어요. 요 위를 나눠주면 어떻게 되냐면 밑에 입실론 1분의 탄젠트 세타 1 입실론 2분의 탄젠트 세타 2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걸 보면 탄젠트 입실론 1분의 입실론 2는 탄젠트 세타 1분의 탄젠트 세타 2 이렇게 되죠. 네. 그렇죠 지금 입실론 1에 자보다는 없죠, 그죠? 이 원의 고사 같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본 것처럼 제가 얘는 비교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기장도 유전율의 비에 따라서 각이 똑같이 꺾인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보고 1번 매질에서 2번 매질 갈 때 제가 전기장입니다. 이렇게 경계가 있거든요. 경계가 있는데 여기서 넘어갈 때 유전율이 큰 쪽이 작은 쪽인지 크면 크다 그러고 작으면 작다 그래요. 그래서 이 가다가 팍 이렇게 컸어요. 자, 유전율이 이쪽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큰 거죠. 자기장도 한번 보세요. 자기장 투자율입니다. 자기장입니다. 가다가 이렇게 됐어요. 작아졌죠, 그죠? 그럼 우리 한산 나와볼까요, 한번? 우리 한번 나와볼래요, 한번? 네, 나와요. 저희 경계면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 네, 막 염두에 두고 수직을 두고 여러분 그 가는 거 보고 유전율 저는 전기장입니다. 해봐요, 한번. 저는 전기장. 예, 저는 마이크 들고 제가 마이크 들게요, 그냥. 여기 저 경계면 지나갈 때 입사하면서 각을 삐딱하게 입사해봐요. 자, 보고 입사해서 바깥에 꺾어져 봐요. 할 때 유전율이 크냐 작은데 결정해봐요, 여러분. 시작. 자, 유전율 어떻게 된 겁니까? 유전율 작아진 거죠? 자, 다시 들어봐요. 저는 자기장입니다. 자.
네, 다시요. 저는 자기장입니다. 예. 자 그럼 지금 가면서 학생 여러분들이 친구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자 자기장에는 투자율이 커졌죠 방금. 예, 예 수고했어 박수 여러분.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일로 입사를 했는데 그 다음에 매질 바뀌었을 때 얘가 휘어져요. 그 휘어지는 이유는 자기장이 휘어질 때는 투자율이 달라질 때 각에 따라서 그 각이 커지고 작아지고 되고 전기장의 경우는 유전율이 달라질 때 얘가 커지고 작아지고가 결정이 되는데 희한하게도 이런 굴절의 법칙에 따라서 이 세타 1, 세타 2가 희한하게 같이 결정이 돼요. 같이 결정이 되고 요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the law of reflection 위에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뮤와 뮤2 이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마그네틱 필드에 관한 굴절의 법칙. 밑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일렉트릭 필드에 관한 굴절의 법칙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안경을 쓰고 있으면 뭐를 휘게 만드는 매질입니까? 전기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렉트릭 머티리얼입니다. 일렉트릭 머티리얼. 여러분 그 자석이죠 자석. 자석은 전기장이 휘어질 것 같아요. 자기장이 휘어질 것 같아요. 왠지. 자석을 경계물을 지나가면 전기장이 휘어질 것 같아요. 자기장이 휘어질 것 같아요. 예, 자기장이 휘어지거든요. 투자율이 다르거든요. 그건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마그네틱 머티리얼입니다. 자 여러분 그 전자레인지 있죠. 전자레인지는 이게 딱 키면 그 속에 일렉트릭 필드를 이용할까요? 마그네틱 필드를 이용할까요? 둘 다 이용하면 좋죠. 물론 둘 다 이용하면 좋습니다. 둘 다 이용하면 좋은데 일렉트릭 필드를 이용할까요? 마그네틱 필드 전자레인지는. 예. 자 그럼 여러분 그 한번 이거는 자 마이크로웨이브죠, 그죠? 마이크로웨이브 여러분 잘 아는 마이크로웨이브입니다. 이거는 일렉트릭 필드를 이용할 것 같다. 마그네틱 필드를 이용할 것 같다. 자, 이거는 왼손, 오른손, 모르겠다. 양손. 자, 마이크로웨이브는 일렉트릭 필드를 이용할 것 같다. 마그네틱 필드를 이용할 것 같다. 일렉트릭 필드 이용할 것 같다. 왼손, 마그네틱 필드를 이용할 것 같다. 오른손, 모르겠으면 양손. 자, 5, 세면 여러분 결정을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5. 네. 자, 예, 내려요. 그럼 제가 정답을 가르쳐 줄게요. 일렉트릭 필드와 마그네틱 필드가 있으면 여러분 그 건빵은 전자레인지에서 달궈지던가요? 건빵은 안 달궈지거든요. 건빵을 달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을 묻히면 되거든요. 물을 묻히면 되는데 그리고 여러분 그 전자레인지에 너무 많이 가려면 밥이 어떻게 돼요? 쪼그라들죠, 그죠? 어떻게 물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되는데 이 전자레인지의 핵심은 이렇게 전기장이 걸렸다가 이 필드 한 번에 이렇게 걸렸다가 한 번에 이렇게 걸렸다가 한 번에 이렇게 걸렸다가 이렇게 할 때 물 분자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HOH인데 이 산소가 조금 우리가 일렉트로 네거티비티가 크다 그래서 전자를 잘 뺐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좀 마이너스를 띄고 있고 여기가 플러스를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우리 차지를 거리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 그랬습니까? 다이폴 모멘트라고 그랬죠. P 조그만 P로 표현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자레인지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 전기장과 이 계속 시간에 따라 바뀌어요. 바뀌는데 이 물 분자가 한 번은 연료됐다가 한 번은 연료됐다가 한 번은 이렇게 해요. 여러분 그 군대 갔다 온 사람 들어볼래요 한번? 네, 그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이러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좌로 굴러 그러면 좌로 굴고 우로 굴르는데 좌로 굴렀다가 우로 굴러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힘들어요.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좌로 왔다 되겠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점점 빠져나가죠, 그죠? 빠져나가는데 결국 뭐냐면 이게 일렉트릭 필드가 워낙 빨리 바뀌는데 물 분자가 아쉽게도 주위에 물이 너무나 낑겨요, 이렇게 낑겼기 때문에 돌기가 힘들어요. 이게 열에 돌았다가 힘들어요. 그럼 마찰에 의해서 열이 발생해요. 얘가 또 마찰이 돌았다 돌면서 이렇게 우리가 이게 다이렉트릭 히팅이라 그러거든요. 다이렉트릭 히팅이라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가 바뀌어 나갈 때 얘가 열로 발생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콘도 MT 갈 때 사람 이 생명체가 전자레인지 들어가면 안 되죠. 70%가 물이잖아요. 물이니까 물이 가열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익어버리겠죠. 그게 그 부분만 뜨거워져 익어버리니까 전자레인지는 우리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위험한 거죠. 그죠? 그 안에 들어가면 위험하고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때 그 레이더를 쓰게 되면 그 레이더에 머리 딱 들어가 있으면 사람이 광우병과 같은 증상으로 죽어요. 그걸 발견되고 나서 이제 전자레인지가 발명이 됐는데 왜 사람이 죽었는데 레이더를 써서 비행기를 찾는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사람이 죽었어요. 왜 죽지? 그러 보니까 뇌가 익었어요, 속이.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게 에너지가 큰 거구나. 물 분자가 왔다 갔다. 그게 이제 잘 실링을 해서 전자레인지인데 이 전자레인지 말고 그 콘도 가면 안 뜨거운 렌즈 있지 않아요? 그 무슨 콘도 MT 다 가봤죠? MT 가보면 거기에 가열되고 있는데 손 얹어도 괜찮은 것들이 있어요. 뭔가 이 특수한 냄비를 올리면 걔는 뜨거워져요. 걔는 뜨거워지는데 손을 얹으면 괜찮아요. 그건 뭔가요? 요것만 얘기하고 수업 끝내겠다. 네, 그럼 뭔가요? 그걸 본 적 있나요? 인덕터 히터 들어봤어요? 인덕터 히팅이라고 있었거든요. 인덕터 히팅이라고 있는데 인덕터 히팅은 속에 보면 얘는 자기장이 바뀌어요. 코일이 있어가지고 코일이 자기장 이렇게 바뀌었다 저렇게 바뀌었다 해요. 그러면 거기에 투자율이 높은 냄비를 딱 갖다 놓으면 그 속에 있는 마그네틱 모멘트가 이 냄비에 이래 있으면 이 냄비에 철에 붙는 여기 이게 마그네틱 모멘트래요. M, 스몰 m. 얘가 전자레인지처럼 이래 됐다 막 바뀌려 그래요. 그럼 얘도 서로 이제 이렇게 마찰이 되기 때문에 열이 발생해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일렉트릭 필드와 마그네틱 필드 가운데 H를 이용한 거거든요. H 필드로 인덕션 따라해볼래요, 여러분? 인덕션 히팅은 자기장에 의한 마그네틱 모멘트의 운동에 의해서 생기는 열에 이용한 것이다.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 마그네틱 필드를 인덕션 히팅을 이제 쓰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손을 갖다 괜찮다는 얘기는 여러분 손이 뭡니까? 다행히도 여러분 손은 뭐냐면 일렉트릭 머티리얼이거든요. 자기장 입장에서는 이 별로 반응하지 않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괜찮은 거고 거기에는 이제 물을 암만 갖다 놔도 얘는 가열이 안 되죠. 자기장이 바뀌고 있으니까 그 전기장이 나오는 게 적은 거겠죠. 오늘 제가 딴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원래 얘기하려고 그랬던 인덕터 부분하고 그 마그네틱 에너지 부분을 얘기를 더 하지 못했네요, 여러분. 요거를 제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